네, 4월 첫째 주 주간 국제금융 소식입니다. 우려했던 키프로스의 뱅크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키프로스 은행들의 ECB 유동성에 대한 의존도는 향후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키프로스 사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이탈리아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탈리아는 지난달 28일 연정 구성 협상에 실패해 재선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이러한 유로존 악재 지속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기준 미국의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정부는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거시 정책과 미시 정책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추경 예산과 부동산 활성화 등 세부 정책은 4월과 5월에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가 시장의 예상보다 큰 규모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BS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투자증권 이두원입니다. 지난 주초 미국의 S&P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3월 초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3월 마지막 주에 S&P 지수까지 최고가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거의 반반씩 의견이 좀 나뉘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지금의 주가 상승은 양적 완화에 기인한 것이지 펀더멘탈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사상 누각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앞으로 주가는 좀 밀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가의 이상 급등을 가리켜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지금의 주식시장은 비이성적 과열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또 주식으로서 세계 최대 부자가 된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아직도 자신은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말로 넌지시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주가가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는 사실상 좀 주춤거리긴 했습니다. 2월 핵심 내구재가 지난달에 비해서 0.5%가 감소를 했습니다. 핵심 내구재라는 것은 내구재에서 이 항공기와 자동차를 뺀 그런 수치인데, 항공기와 자동차를 수치를 합친 일반적인 내구재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1월 달에 3.8% 감소해서 지난 2월에는 5.7% 증가를 보였는데, 그 말은 항공기와 자동차 산업이 현재 미국에서 좋은 면을 보이고 있다, 좀 호황 국면에 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좋은 수치를 발표를 했었던 부동산 경기는 지난 2월 달에 주택 판매가 상당히 급감을 했습니다. 1월에 13.1%에서 지난 2월에는 4.6% 감소로 급감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좀 주춤거리는, 브레이크가 걸린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통상 부동산 관련 지표는 한 중순경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에 발표가 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지표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비 관련 지표인 3월달 컨퍼런스 보드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59.7로 2월에 68.0에 비해서는 좀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역시 키프로스 구제 금융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키프로스 문제가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다는, 아래로 좀 들어갔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10만 유로 이상 예금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좀 공동의 책임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예금자에게 책임 부과함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말을 좀 끝냈는데, 키프로스 제2은행은 끝내 청산을 시키고 제2은행의 자산은 첫 번째로 큰 키프로스 은행의 모든 자산을 이관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단지 예금이 10만 유로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제1은행의 주식으로 주는 그런 좀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키프로스 문제 해결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디딤돌이 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향후 추이에 대해서는 좀 유럽 내에서는 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측에서는 예금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은 이번 키프로스 사태가 좀 예외적인 조치로서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좀 진화하는 작업에 어떤 멘트를 했다면은 EC 집행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번 해결 방식을 전 유럽권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키프로스 사태에 대한 이런 것이 확산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쪽에서는 베르사니가 연정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중도 좌파인 베르사니는 오송운동과 같이 연합 정부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오송운동이 여기에 반대를 펴므로 인해서 결국 이탈리아는 선거를 다시 치루어야 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정치 지도는 중도 좌파인 베르사니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중도 우파의 베를루스코니와 그릴로의 오송운동 이 세 세력이 다시 선거를 치를 경우에 좀 각축전을 보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주는 몇몇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월요일 날 우리나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되겠고 또 간밤에는 미국과 중국의 PMI 제조 지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경기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고 화요일에는 유럽 쪽에서 PMI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를 펼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구로다 신임 총재 취임 이후에 계속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 과연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금요일에는 미국의 고용현황보고서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4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그 1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스타트로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런 출발이 된다라고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보다는 사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어떨지 추론하는 것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상대적 부진을 보인 코스피가 이번 주에 과연 새로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주목되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강세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또 부동산 대책을 통한 여러 가지 추경 예산을 통한 우리나라의 성장 정책이 어떤 면모를 보일지도 좀 우리가 관심권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추경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는 IT, 반도체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부품주들, 그리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이 은행주 등이 과거에 비해 좀 우세한 상승을 보였던 그런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도 이들 업종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4월달 종합주가지수의 최고 전망치를 2050부터 2120포인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첫 주인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주식시장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BS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2분기 주식시장이 시작됐습니다. 올 2분기에는 지난 1분기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았던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점차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증시 시장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코스피 지수는 저점 1940에서 고점 2100선을 오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섹터별로는 1분기 실적에 대해 전망이 상향 조정된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 의료, IT 섹터 등이 주목할 만합니다. 4월에는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곤 있지만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던 만큼 기대감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NSP 뉴스 도남선입니다. 오초롱입니다.